다음 문제는 세종병원의 박하옥 선생님께서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오셨고 돌고 돌다 결국 안테그로이드로 어프로치하게 된 그런 케이스를 프레젠테이션 해주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KCTO 웨비나에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CTO 케이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리프 케이스 서머리를 보시면 6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굉장히 양폐하에 심한 폐부종을 동반해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CCS 클래스 3에 최근에 체스트 페인, 니아클리스 3,4가 최근 한 이틀 동안 그래서 올솜니아가 굉장히 심한 상태셨고 네온 씨의 트로포닌 저희 병원 기준에서 이렇게 트로포닌이 좀 많이 올라 있었고 CKMB도 오르고 프로BNP도 많이 상승된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이 키즈에서 보면 뭐 프리코디알리드에 이미 다 Q가 이렇게 생겨 있는 이런 EKG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오셨을 때 에코카디오그램에서 뭐 특별한 MR, AR은 뭐 심하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젝션이 34%로 이제 많이 떨어져 있었고 글로벌리 다 월모션이 좀 안 좋았지만 특히나 RCA 쪽이 더 안 좋았다고 리포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핫페일러에 대한 메인지를 하고 헤파린 쓰고 한 3일 정도 뒤에 코로나리 엔조를 시행을 했습니다. 코로나리 엔조에서 보시면 랩트 메인에 심한 석회화가 있지만 뭐 메인에는 아주 시그니피컨트한 스테노시스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서커 프록시말에 이렇게 포칼 필링 디펙트가 관찰되고 디스탈 서커 쪽으로는 뭐 스테노시스가 있지만 전체적인 테리토리는 좀 작고 베슬은 좀 작아서 여기는 PCI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LAD를 보시면 아레오 크라니얼 뷰에서 LAD 프록시말에 이제 굉장히 타이트한 스테노시스가 있었고 여기 약간 겹쳐서 잘 안 보이지만 심한 협착이 있었고 RCA 쪽으로 이렇게 septal 채널과 에피카데알 채널을 통해서 PLPD를 각각 이렇게 코라테랄 채널을 이제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뷰에서 보시면 LAD 아까 이제 이쪽에 심한 스테노시스가 있었고 거기 바로 위에는 D1, D2가 각각 있는데 D2가 더 영향이 컸고 D2에도 포카라는 굉장히 심한 협착이 있었고 RCA는 심한 석회화가 동반되고 프록시말 RCA CTO가 의심되는 그런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환자 죄송합니다. 환자 임상 양상을 봤을 때 어디가 컬플릿 베슬일까를 처음에 이제 좀 고민을 했었는데 교수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디를 먼저 손을 대야 될까요? 아까 EKG 보니까 LAD에 Q가 있어서 네. LAD 저기가 컬프릿이 아닐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컬프릿이 어디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네. CTO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어디를 어떻게 치료할 건가 이제 그 전략도 결국은 또 같이 한번 또 고민해봐야 될 거거든요. 뭐 그냥 LAD CTO, RCA CTO, 서컴 CTO였을 때 컬프릿이 당연히 LAD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LAD를 먼저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아마 박하옥 과장님도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셨는지 네. 예, 컬프릿이야 뭐 서컴 아니면 LAD인데 그럼 RCA는 안 하고 딴 걸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좀 고민될 것 같은데요. 이번 트로포닌 제가 놓쳤는데 얼마까지 올라서 트로포닌이요. 아, 트로포닌 0.014까지가 저희 병원 기준인데 네. 0.57. 음. CKMB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고 BNP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체스 페인은 없었던 체스 페인이 최근 한 이틀 동안 페인이 있으셨습니다. 네. 하프 F면은 일단 LAD가 있으면서 RCA까지 다 관장하는 거니까요. RCA까지 크게 다 영향을 미친 거네요.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멀티베슬 디지즈에 이젝션이 떨어져 있고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어디부터 좀 치료를 해야 될까? 실은 가끔 뭐 정말 운 나쁘면 다른 멀쩡한 데를 건드리다가 환자가 좀 잘못되는 경우들도 간혹 이제 그 보게 되는 것 같아서 항상 고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생긴 리전은 서크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환자가 워낙에 LAD에도 병이 있고 RC에도 병이 있다가 서크 프록시말에 요 약간 웨지 타입의 필링 디펙트가 이번에 생긴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처음에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 치료 방침은 일단은 레프트 사이드는 이번에 다 연다가 이제 이제 첫 번째 치료 목표였고요. 그래서 서커 프록시말에는 뭐 혈관이 그렇게 큰 혈관은 아니었기 때문에 DS 2.5에 15, 그다음에 LAD 프록시말 투 미드 LAD에 이제 DS 2.75에 24,
그다음에 다이고널 브랜치 D2가 꽤 뭐 영역이 작지 않은 영역이었고 이젝션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DCB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서크가 좀 포컬했던 것 같아서 예, 서크는 굉장히 서크, 포컬 리전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서크도 DCB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스탠트, 실은 그러니까 뭐 이젝션이 막 34%고 이데모가 네. 저렇게 꽉 차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아, 발론 네, 1분 정도 맞습니다. 막는 네. 게 그렇게 큰 대부분은 문제가 안 되지만 네. 오랫동안 막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킷 페이스에서는 예, 네. ECS DCB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롤이 없어서 예, 잘 하셨는데 어떻게 뭐 요거 활동하는 큰 문제는 없으셨던 거죠? 이거 활동하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셨습니다. 이대만은 한 이틀 3일 정도 이제 약을 쓰면서 이제 많이 개선된 상태로 들어가셨고, 그래서 이젝션 뭐 34%좀 작지만 요 두 군데 PCI 하면서는 그렇게 큰 바이탈 사인이 흔들리거나 그런 문제는 없으셨습니다. 서크 프로포 쪽에는 혹시 벌룬 같은 거를 안 했습니다. 해볼 수도 있을 보기만.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제 저희 아까 좀 전에 신상호 선생님 케이스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뭐 계속 포커스해서 프로시저에만 얘기했는데 우리 두 케이스 어찌 보면 이게 요즘에 제일 핫한 칩 CTO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지금 모인 거예요. 하펠류어에 이제 뭐 결국 CTO로 보여주실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서 뭐 보시는 분들이 아이 뭐 핫펑션 떨어져도 그냥 막 하면 되는구나. 이 지금 우리 웨비나 주로 이렇게 초심자들이 프레젠테이션 많이 했는데 오늘 두 분은 초심자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엑셀러퍼트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요걸 잘 끝냈다 할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한쪽 혈관 막히고 핫펑션 떨어졌을 때 막히지 않은 넌 CTO 병변 할 때 이제 상당한 스킬과 상당한 플랜을 딱 세워서 그것까지만 하고 해야지 뭐 진짜 이게 시간 끌거나 그러면은 진짜 안 좋은 일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조금 칩 CTO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커 프로포에도 병이 있고 실은 OM도 병이 있어서 실은 처음에 스탠을 서커트 OM으로 좀 길게 되고 여기를 벌룬을 좀 해줄까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일단은 환자 그 핫펠리어가 심하고 이젝션이 떨어지는 네. 환자분들한테 롱스탠을 대거나 그럴 때 혹시나 여기가 제일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는 뭐 불이익보다는 그냥 플로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포컬한 병변만 치료하는 게 뭐 이 환자한테는 더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잘하신 것 그래서 다음번에도 질문인데요. 그럼 이렇게 ACS와 핫펠리어를 동반된 근데 이런 CTO까지 동반된 환자한테 옵티멀한 CTO 타이밍이 한 언제쯤 될까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야, 어렵다. 네. 저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네. 저런 경우에 그러니까 솔직히 LAD에서 콜라테럴로 RC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RCCT를 먼저 하느냐 LAD를 먼저 하느냐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리전 자체가 콜라테럴 주는 리전 자체가 LAD 쪽이 위쪽이라서 콜라테럴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열어주면은 나중에 RC로 가는 콜라테럴이 좋아져서 CTO PCI한테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 리전 자체가 길어서 콜라테럴까지 침범한 리전을 갖고 있는 LAD라면은 이걸 갖다가 LAD를 했을 때 오히려 콜라테럴을 더 방해시키고 나중에 레트로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갈 수 있어서 그럴 때는 RC를 먼저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건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단 CR을 하냐 말자도 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뭐 스테미에서의 CR은 좋다라는 게 뭐 단어의 프리멀티나 뭐 여러 컴플리트 트라이얼 등등 있지 않습니까? 좋은데 넌 스테미에서도 CR이 좋으냐? 넌 스테미만 갖고 한 연구제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넌 스테미가 한 4분의 3쯤 차지하는 그런 연구들에서 보면은 CR이 하는 게 좋다라는 데이터는 있는 것으로 있고, 근데 다만 이제 그러면 언제 할 거냐인데 최근에 작년인가 몇 개 연구들이 나왔었는데 바이오바스크랑 이런 연구들 보면은 스테미로 주로 연구된 거지만 이미디어트하게 CR을 하는 것이 디퍼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스테이지드 PCI보다 넌 인피리어하거나 혹은 스피리하다 이런 데이터들은 있어서 뭐 스테이지보다 더 빨리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스터디가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언스테이블한 환자들은 RCT가 다 제외되기 때문에 EF가 떨어져 있거나 특히 물차 있거나 혈압이 또 불안정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데미지 있는 순간에 이 캐비지 한다, CTO 한다고 마이칼 데미지를 더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스테이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안정적이라면 저는 원스테이지로 안 하고 퇴원 후에 하는 걸 좀 선호하긴 퇴원 전에 한 며칠 있다가
뭘또 어큐트한 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퇴원전을 CTO 하는 걸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근데 서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ID 하다가 이제 콜라테럴이 접근이 어려워지거나 이런 것도 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채팅창에 이규섭 교수님 아주 좋은 두 가지 의견 주셨는데요. 한 가지는 퇴원했다가 다시 증상 생겼다라고 입원해서 해야지 삭감도 안 되고 그렇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나 주셨고, 컬프릿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캐비지 생각한다면 오히려 어려운 거부터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페일하면 캐비지를 시켜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거죠, 그죠? 그 두 가지 의견 다 맞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저희가 조금 이제 다른 컨셉으로 하나 생각해야 될 건, 제가 아까 칩 CTO 얘기했지만 요즘에 나오는 칩 CTO에서 대부분은 그냥 그 생각하는 디바이스는 당연히 임펠라거든요. 예, 그래서 임펠라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은 꽤 많은 우리 다른 임펠라를 쓰고 있는 데서는 아까 서종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남아있는 하나의 셉타를 쓰려고 그냥 임펠라를 넣어놓고 RCCTO를 먼저 하더라고요. 레트로그레이드로도 하고, 그리고 그냥 레트로그레이드로 RCCTO를 하고 그 다음에 LAD를 이제 마무리하고 나오고 이런 느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게 참 답을 찾기 어렵지 않을까. 뭘 먼저 하나. 그래서 뭐 우리 유철홍 회장님도 쉬운 거 먼저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데, 쉬워 보이는 병변들, 아까 박하옥 과장님 보여주셨던 그런 아주 컨센트릭한 짧은 병변이 사실은 진짜 놀이플로도 제일 많이 오고 아예 그놈 손댔다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정은 하여튼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치료는 언제 할 거냐, 어쨌든 저는 일단 퇴원시키고 보는데요. 퇴원시키고 한 두세 달 있다가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약발도 좀 살리고 한정효 선생님은 그냥 어차피 입원한 김에 다 한다. 네, 그 원사이트로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원스테이지는 안 하고 아니, 퇴원전 있다가. 한 5일, 3일, 5일 있다가 한다. 할 것 같긴 하고, 컬프릿 명확하지 않아도 일단은 어차피 넌스템에서 컬프릿이 명확한 경우는 오히려 드물 거라고 생각해서 서크랑 LAD는 당연히 해야 될 리전에서 하고, CTO는 사실 캐비지든 PCI든 리베스쿨레이제이션이 얼마나 효과 있느냐가 의문도 제기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CTO야말로 좀 여유를 두고 할 수 있는 거여서 뭐 CTO를 먼저 하고 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일단 넌스테미가 LA드는 서클 열 때니까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과 보면서 하지 않을까.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진짜 연이어서 하면 보험은 다 해주나요? 보험은 요즘 삭감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네. 그다음에 또 이게 확실히 레트로그레이드 못하겠습니다. 생각한다면 투 가이딩 넣어야 되는 건데 예. 왠지 그럼 뭐 좀 상당히 좀 이렇게 보험으로도 문제가 좀 생길 그런 좀 찬스가 네. 그냥 이렇게 라이트하고 레프트하고 이런 문제하고는 또 달라서 제가 아무튼 보험 삭감 네. 이슈가 많아서요. 예. 조심해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마이크로 카세터를 2개 이상 예컨대 리트로로 하면 안테로 하나, 리트로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다 삭감, 뭐 이런 것도 난 희한한 삭감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투 스테이지로 삭감된 건 아직은 경험 못한 것 같아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자기 마음, 삭감하시는 분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저는 한 달 뒤에 이제 다시 재입원을 시켜드렸고, 환자는 뭐 증상은 많이 이제 좋아지신 상태로 왔습니다. 아까 서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LAD 메인 코라테랄 플로우를 열어줬더니 실은 RCA가 처음 코라테랄 플로우가 여기까지 안 올라왔었는데, 처음에 사진 찍은 거 보고 마이크로 채널이 있나? 네, 그래서 가이딩 2개 괜히 걸었나? 이거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을 굉장히 가볍게 먹고 들어갔는데요. 이때 EF는 혹시 뭐좀 요 직전에는 안 했고요. CTO 다 끝나고 다음날 네, EF, 네. 아니 그 에코는 했습니다. 네. 근데 아마 거의 뭐 다음날 에코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CTO 스코어를 보면 한 2점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RCA가 엄청 크네요. 예, 약간 밴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오클루전 랭스는 짧고, 그다음에 리테어 라인은 아니고 칼시피케이션이 굉장히 많아 보였던 환자였기 때문에 CT 에밸류에이션을 하면 좋은데, 제가 신상훈 교수님처럼 이렇게 CT를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또 저희 병원 CT를 막 열심히 분석을 그렇게 잘 안 해주셔서, 그래서 세그먼트도 그렇게 많이 길지 않을 것 같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은 환자 코스트 문제도 있고 해서 CT는 이밸류에이션 없이 CTO를 들어왔고요. PL 쪽으로는 에피카델 채널이 주로 가고, PD 쪽으로 이제 septal 브랜치가 이제 자라 들어오는 그런 양상의 코라테럴 플로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잘한 마이크로 채널을 찾아서 쉽게 끝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CTO 알고리즘이고요. 뭐 듀얼 인젝션을 통해서 프록시멀 캡 앰비규어티를 보고 뭐 들어갈 만하다 테이버 팁이고, 그래서 디지털 베슬은 약간 뭐 칼슘도 심하고 좋진 않지만 그래도 안테그레드 와이어링을 충분히 이제 해볼 만한, 그래서 혹시나 잘 안 되면 레트로도 채널들이 훌륭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레트로를 가봐야겠다라고 전략을 짰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양쪽 바이페머럴 어프로치를 했고, 레프트는 EBU 3.5 사이드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RCA는 AL1 쇼팁 사이드를 넣습니다. 안테그레드 와이어링은 턴파이크 LP 마이크로 카테터를 썼고, 처음에 이제 마이크로 채널 트래킹을 하겠다고 이제 필더 XTR을 했는데 이렇게 CTO 세그먼트에 오면서 밴딩이 되고 와이어가 힘을 잘 못 받고 계속 시스템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야를 트라이를 해봤는데 역시나 뭐 조금 자리를 잡는 것 같긴 했는데 채널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더 칼슘 같은 거에 막혀서 이제 더 진행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인젝션 한번 해보진 않으셨죠? 네, 네, 이걸로는 저도 마이크로 인젝션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데미지일 거 좋아하진 않는데 네.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긴 그래도 합니다. 뒤쪽에서 안전한 장소에서 네. 하면 이제 네. 명확하게 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이크로 채널이 있나 없나 네. 볼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엔 꼭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RCA 때 뭐 슬라이드에서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아레오를 꼭 또 보셔야 되거든요. 아, 네. 예, 아레오 보셨죠? 네네. 박 교수님? 예, 아레오를 꼭 보셔야지. 그냥 LAO 찍은 거에서 보면 칼시피케이션 그 라인으로만 쭉 가면 되겠다. 그냥 그 라인이 보이는 것 자체가 아레오에선 전혀 다른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레오랑 왔다 갔다 봐야 되고, 이제 결국은 이게 하드에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백업이거든요. 네. 예, 백업이니까 뭐 처음부터 저 정도에서 딱 이렇게 끼는 느낌이 없고 와이어를 밀었는데 이게 딱딱해서 안 넘어간다는 느낌보다는 와이어가 밀리는 느낌이 들면 백업이다 생각하면 그냥 백업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요 선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네. 여기 코너스도 어떻게 벌룬 넣어서 뭐 하기도 조금 애매한 위치에서 나오고 해가지고 더 백업을 늘릴 방향이 마땅하게 딱 이렇게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런 데가 오히려 더 잘 잡힌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길 걸기가 조금 네네. 어떨지는 좀 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처음에 마음을 가볍게 먹고 들어갔다가 뭐 레트로 채널도 좋고 좋으니까 레트로로 와야 되나 보다, 뭐 칼슘이 심해서 어딘가 낑기고 뭔가 진행을 안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실은 CTO 때 이렇게 방심을 하면 안 되는데 방심하면 항상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밴딩되어 있는 칼슘이 항상 보기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고생을 결국 안 많은. 건데. 그래서 와이어 팁도 계속 이렇게 이제 좋지 않은 모양으로 가고, 그래서 아 레트로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레트로 채널을 보면 아이고 이규석 선생님이 여기 채팅 올려주신 것처럼 여러 셉탈이 각도로 이렇게 비교적 굵게 잘 와 있는 셉탈이 이렇게 잘 확인이 되고, 또 다른 어나더 에피카디알 채널들이 다 자라났기 때문에 뭐 요 셉탈 쓰는 데는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요 점선으로 해서 이제 셉탈 와이어링을 시도를 했고요. 실은 레트로그레이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카라벨을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세어를 쓰는 게 낫을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코세어를 하나 더 쓰게 됐습니다. 셉탈 트래킹을 해서 뭐 수호 03를 넘기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고, 레트로 레프트 사이드 엔듀를 해서 이제 그 정확하게 들어온 걸 확인을 하고, 와이어 진행은 뭐 수호 03로 아무 문제 없이 여기까지 쭉 가서 아 끝났구나 마음을 이제 놨는데, 역시나 또 방심을 했더니 카라벨이 여기서 이제 셉탈에 잡혀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삭감을 각오하고 카라벨을 다시 코세어 시스템으로 바꿨더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디지털 캡 레트로 펑처는 이제 가야 넥스트 퍼스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아까 김영수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예상했던 모양과는 다른 서로의 모양으로 여기서 만났나? 그러고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를 넣었는데 와이어 방향이 제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런 모양으로 잘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안테그레이드를 좀 와이어를 미루고 레트로그레이드를 했더니 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렇죠. 와이어 지금이 좀 좋아 팁끼리 보이네. 조금 만나는 것 좋아 같아서 보였는데.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음.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진행을 하면 그래도 아까보다 많이 가까워졌네요. 네, 네. 많이 가까워졌고 네. 실은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최소한 리버스 카트는 할 수 할수 있겠다라고 있다. 생각을 해서 이제 했는데 실은 이 다음에도 와이어가 계속 이제 위아래 다른 방향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이렇게 되면 그렇죠. 와이어를 선생님들은 이런 경우에 이제 다른 종류로 바꿔보시나요? 아니면 계속 시도하거나 아니면 바로 리버스 카트를 가시나요? 어떠세요, 서준 교수님은? 저는 저럴 때 이제 저에게 앵글 주고 좀 애매하고 잘 안 겹치잖아요. 네, 조금 더 근데 안테리어가 진행돼서 확실히 레트로는 아까는 서브인티마처럼 보이니까 안테리어를 더 밀어서 밑에서 더 리버스 카트 할 생각으로 좀 아래로 더 내리겠습니다. 밑으로. 예, 밑으로. 보셨던 것처럼 여기 앵글이 생각보다 심상치 맞아요. 않아서 아래로 더 내려서 네, 안테리어를 좀 예. 아래로 내려보는 게. 제일 많이 페일하는 게 아까 이렇게 와이어 두 개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을 때, 네, 네. 예, 키스하듯이. 네, 예, 이제 그러면은 양쪽을 미면 왠지 혈관을 두 쪽 다 뚫을 것 같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방향도 틀리고. 그런데 아주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를 니고시에이션을 잘해서 그 지금 딱 꺾이는 지점을 극복을 했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를 더 밀면은 방향이 레트로그레이드 방향으로 가는 게 만만치 않을 확률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두 개가 이렇게 평행하게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게 그게 앵글이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요 정도에서 그냥 리버스 카트 해도 되지 않을까요? 콜세어는 레트로그레이드에서 조금 더 올리고 네, 네. 한정현 선생님은 어떠세요? 여기서 뭐 안티그레이드 더 내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뭐 지금 오버랩된 그게 짧아가지고 아마 음. 리버스 카트가 쉽지 않았었을 것 같은데요. 음. 아마 고생하신 거 보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에 근접했으면 리버스 카트가 다음 순서로는 생각합니다. 뭐 시도는 당연히 했을 것 같고 마이크로가 지금 밑으로가 더 올라가지 않아서 저기 머물러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더 잘 맞죠, 올라가지가 맞죠. 않았습니다. 서포트를 좀 더 받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쉽지 그게 않았을 딱 것 보고 같습니다. 칼슘도 네. 보이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는 레트로도 갔는데요. 밀어본 거예요. 그러면 레트로도 좀 프록시말 쪽으로 더 진입을 시켜봤는데 안 됐던 거죠. 지금 보면 여기서도 예. 보면 이제 처음에 레트로 카테타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거기까지는 와이어 가네요. 네고시에이션 하면서 이제 좀 올려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다시 또 밀리고. 예, 네. 뒤로 이제 밀려서 나오는 상황. 신사원 선생님이 너클로 하는 거 어떠냐 했는데 너클 뭐 아마 저희는 라스트 리조트로 아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죠? 여기까지 네. 왔는데 아직은, 너클로 네. 가기 좀 아까워지죠. 그래서 차라리 서정 교수님 말씀대로 그냥 안티그레이드를 이렇게 좀 꺾이게 한번 넘겨보면 네, 그래서 지금 레트로그레이드 콜세어가 칼시피케이션 때문에 더 안 올라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리버스 카트 하는 게 조금 더 디스탈로 가긴 가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절대 뭐 디스탈 추로루멘 엔지오그래피칼리 추로루멘인데다가 리버스 카트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CTO 세그멘트 내에서는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죠? 그래서 그 CTO 세그멘트 내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꺾이는 지점 아래쪽 그것도 오히려 서정 교수님 말씀대로 그게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레트로그레이드 콜세어가 안 올라가면 저 이제 다음 진행을 한번 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프록시말에서 한번 필드 XTR로 너클로 살짝 밀어봤고요. 멋져요. 네. 좋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뭐 와이어 진행이 그렇게 뭐 쑥 잘 내려가지는 않고 나중에 조금 더 내려가긴 했는데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 안 가네요. 레트로에서는 오히려 안테그레이드를 좀 뒤로 나오고 이제 레트로그레이드를 좀 더 진입을 해서 요 CTO 세그먼트 안에서 한번 이제 그걸 해야겠다 그래서 네. 거의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또 이렇게 혈관 밖으로 네. 이렇게 나가는 모양이 이렇게 관찰이 되고요. 그래서 안테그레이드 뭐 안테그레이드 심한 인절은 안 좋기 때문에 한번 살짝 다이를 써봤는데 전혀 만나지 않는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필드 XTR로 레트로그레이드에서 한번 너클로 살짝 밀어봤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데 제가 원했던 정확한 요 모양으로 나가고 이것도 약간 여기서 서브 인티마로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아까 조금 오버랩 됐을 때 뭐 리버스 카트를 시도를 해보셨던 거예요? 벌룬은 아니요, 밀려서 아직까지는 아마- 벌룬 아직 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로즈닝된 티슈 쪽으로 혹시 빠지지 않을까라는 살짝의 기대감에 한번 그래도 아주 세진 않고 워낙에 이제 필드 XTR이 양쪽에 하나씩 나왔어서 어느 정도 이제 쓸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살짝 밀어봤는데 전혀 잘 그렇게 큰 반응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다 시스템을 다 가야 넥스트로 바꿨고 이제 양쪽 다 가야 1이 들어가 있고 CCTO 세그멘트가 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그렇죠. 실은 더 발론이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발론을 하고 여기를 찾아서 어떻게든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리버스 카트를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그래서 발론도 큰 발론을 못 쓰고 일단은 2.0 발론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어이없게 이거 발론이거든요. 근데 와이어가 좀 더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만 프록시말 캡만 실은 발론이 살짝 됐는데 안테그레이드가 진행된 거네요? 네. 그거 아니라? 그래서 저도 맨날 CTO 막 있다 보면 무브더캡 했는데 내가 무브더캡을 한 건가 그러면 프록시말에 있는 CTO 캡을 깨면서 이제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와이어들 때문에 티슈 루즈닝이 있고 그러면서 디스탈 트루루맨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러 와이어를 쓰고 디바이스들 쓰면서 결국에는 벌룬 하나로 그냥 이렇게 안테그레이드가 열려서 실은 좀 약간 뭐 기분은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 박하욱 선생님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제가 I don't think so.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아니지. 네. 지금 보면 네. 레트로그레이드 콜세어가 완전히 넘어왔잖아요. 네. 그쪽에 넘어왔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네. 결국 아까 레트로그레이드도 너클을 했고 네. 그래서 무브먼트가 생겼다라는 얘기는 스페이스를 만들었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카트가 된 거죠. 네. 앞쪽에 벌룬 효과를 레트로그레이드로 만들어 준 거니까. 네. 그래서 그 길 타고 내려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운빨로 간 게 아니라 양쪽으로 하다가 어느 한쪽으로 하이브리드로 된 거니까 네, 아주 잘하신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의도치 않았는데 저도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던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이제 저도 이제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너클로 교통로가 생겼네요. 그렇죠. 네. 아마 앞쪽 너클이 네. 또 뒤쪽을 스페이스를 만들어 주니까 서로 만드니까 이 그렇게 안 넘어가던 레트로그레이드 콜세어도 어쨌든 앞으로 전진하게 된 거라서 완전 멋진 케이스네요. 그래서 뭐 가야 넥스트로 넘어갔고 실은 여기서 마이크로 카테터도 다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시퀀셜하게 1.25 발룸부터 해서 2.0 발룸까지 했고 안테그레이드 엔지오를 찍으면 칼슘이 심하고 여기에 CTO 세그멘트였고 뭐 디스탈에도 병이 꽤 있었습니다. 실은 아이브스를 최대한 여기까지 넣어서 통과를 시켜보려고 그랬는데 뭐 너무 타이트해서 아이브스도 잘 안 넘어갈 정도였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포발을 하고 아이브스를 이제 보면 아마 한 요쯤 정도부터 아마 아이브스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디스탈은 다 트루루맨 이제 엔지오그래피컬리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넘어서 CTO 세그멘트 쪽을 보면 이제 심한 타이탄 스테노시스들이 중간중간 관찰이 되고 심한 석회화가 있고 아마 CTO 세그멘트는 여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큰 뭐 서브인티마로 빠지든지 헤마토마가 있든지 그런 뭐 큰 컴플리케이션은 잘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브스에서는 큰 뭐 베슬 사이즈 정도 이외에 큰 정보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환자가 실은 뭐 발룸도 다 안 넘어갈 정도로 해서 결국엔 서포팅 카테터를 해서 이제 2.5에 20으로 이제 일단 다 프리 발론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2.5에 48 스텐트, 그다음에 2.75에 28 스텐트로 이제 디스탈 그 바이포케이션 바로 전까지 이제 투 스텐을 했습니다. 실은 이 이후에 아이브스를 보고 싶었는데 아이브스가 카테터가 이제 한번 꺾이면서 맞아요. 여기서 이제 잘 넘어가지 않아서 프록시말만 이제 스텐트 오티미제이션 됐는지 확인하는 정도밖에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영상은 가져오진 않았고 파이널 영상은 그래도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RV 브랜치에 조금 플로우가 느리지만 이건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더 이상의 프로시전 진행하지 않고 여기서 시술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하기 전에 이제 이젝션이 34%, 근데 우리 에코 보는 선생님이 저 기분적으로 하고 좀 더 많이 쳐주신 것 같긴 한데 이제 50%라고 리포트를 주셨고요. 그래서 그래도 월모션이 전반적으로 처음에 MI 그 오셔서 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개선된 것 같아서 환자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고, 굉장히 환자한테 해피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 아까 중간에 잠깐 1분 쉬고 있을 때 박학국 선생님이 엄청 걱정을 했잖아요. 신상호 선생님 너무 헤비한 케이스인데 난 너무 헤비하지 않다 했는데 제가 봐서는 엄청 헤비한데요. 엄청 헤비한 케이스. 예? 예. 그래서 저희 이제 KCTO의 또 나가는 방향성 요거 우리 항상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그 아이브스 처음 보셨을 때 네. 와이어 네. 체인지 안 하고 보셨던 건가요? 마이크로 아니면 카테터가 처음에 안 넘어가서 근데 이제 아이브스는 넘어갔잖아요. 잠깐만요. 아니면 제 그냥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본론 할 때 이후에 바꾸신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아마 예, 그랬던 것 저희- 같습니다. 한옥은 꽤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너무 주변에 없이 혼자 하시는 분들 그냥 그 CTO 와이어 넣어놓고 막 시술까지 그냥 아주 그냥 별 문제 없이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지 네. 된다. 그리고 뭐 1.5 번론이 되면 무조건 바뀌는 거죠. 뭐. 예. 박하우 선생님 이거 아까 리버스 카트 하려고 했는데 레트로드 와이어가 온 게 아니라 안테그로드 와이어가 통과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원래 이게 베이스 테크닉이라 해가지고 발론 어시스턴트 서브 인티멀 엔트리에서 이제 유로에서 쓰는 그런 테크닉, 발론 하고 나서 안테그레드를 서브 인티멀 통과시켜가지고 나중에 추루로 빼는 네. 테크닉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한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거를 염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상치 않고 그냥 뒷발에 아니, 그것 한번 때문에 얻어 걸린 거 낼수 같습니다. 일종의 다 그게 카트에 변형된 네. 것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베이스텍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록시멀 캡이 언크로서블 할 때 벌룬으로 예. 프록시멀 캡 근처에서 벌룬하고 서브 인티머로 두 번째 네. 와이어가 넘어가서 네. 들어가는 건데 아까 이 와이어가 프록시멀 캡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감이 오시나요? 벌룬한 위치가 프록시멀 캡이 넘어섰나요? 어떤 사실 프록시멀 캡을 딱 거기 겨우 있을까요? 물었던 예, 것 같습니다. 박학국 실은 선생님 아까 딱 네. 설명한 그대로인 거 같아요. 네, 딱 끝에 실은- 걸려 있는. 네. 예, 여기가 이제 캡 네. 시작되는 시작하는, 위치 예. 정도였지 않. 실은 네. 더 넣고 싶었는데 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네요. 저때 리트로 와이어가 근데 벌룬과 겹치진 않았던 거군요. 네. 겹치고 싶었는데 그게 겹치고 안 돼서 싶었는데 예. 벌룬 그래서 했는데 일단은 벌룬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제 이 와이어를 다른 걸로 바꾸려고 와이어를 빼고 그 동안에 와이어 새거 나오는 동안에 근데 위치가 비교적 잘 갑자기 두 개가 합쳐지는 것 같아서 와이어를 넣어볼까 했는데 그냥 이렇게 쭉 그러니까 와이어가 안 바꾼 상태로 네. 그냥 하신 거군요. 네. 음, 그렇군요. 네. 약간 희한하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벌룬이 한 거보다 사실 와이어는 더 디지털 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 벌룬 한 거에 의해서 프록시멀 캡 모디피케이션 된다고 해도 와이어는 이미 그것보다 더 전진해 있는 위치였잖아요. 그래서 벌룬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가 해석하기 약간 애매한 이상한 저 궁금하네요. 근데 양쪽에 일단은- 아마 너클을 하면서 네, 주변에 너클 티슈를 하는 게 좀 아마 만들어서 교통로가 그 캡을 만들어진 열면서 아마 게- 안테그레이드 플로우가 네. 살짝 생겼던 이때 네. 찍어보진 않았지만 네. 아마 생겼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하여튼 여전히 이 케이스에서 또 허들은 분명히 이제 이렇게 안테그레이드 콜세어가 잘 넘어가게 되는 뭐 본론조차도 안 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이것저것 다 안 될 때를 생각해서 그냥 가급적이면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를 빼지 않고 네. 혹시는 만약에 안 넘어가면 네. 크래킹을 앞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레트로그레이드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아니면 레트로그레이드로 딴 채널을 또 쉽게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럼 네. 그걸 타고 그냥 다시 내려가면 조금 더 칼시피케이션을 좀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저때 그냥 안테그레이드 잘 됐다고 해서 레트로그레이드 시스템을 다 뽑아버린다든지 네, 그러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생각났는데 지난번 CTO 저희 CTO 캠프 때 스미츠지 선생님이 그 강의했는데 다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방금 저런 것처럼 앵커가 이 가이딩 바깥쪽으로 될 때 슬릿 메소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앞쪽에 있는 1mm를 가이딩 팁을 잘라. 가이딩 팁을. 네. 예. 그래서 그걸로 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가이딩 팁보다 더 프록시말에서 나가니까 네. 그걸 슬릿을 만들어 가지고 가쪽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앞쪽이긴 한데 네. 사실 우리 왜 가이딩을 좀 깊게 받고 싶고 아. 근데 코너스가 뒤쪽에 있으면 네, 네. 그냥 잘라서 하면 생각보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네. 슬릿을 만들더라고요. 네, 네. 그 만들 때는 그냥 가위로 예, 하나요? 예, 그 예. 노치처럼 모양을 그렇죠, 만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노치 이렇게 만들어서 해서, 생각해보고 하다 네. 하는데 하여튼 저도 깜짝 놀랐는데 좋은 방법이다 싶더라고요. 여기 이규서 선생님 질문은 혹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토이가 앵글과 칼시파이드 리전이 있을 때 어떤 와이어를 좀 선호할지. 근데 칼슘 있으면 저 에스컬레이션 하다 보면 사실 앵글 되면 바깥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예컨대 콘캐스트나 뭐 미라클 12 이런 것들은 혈관 밖으로 워낙 잘 나가는데 이럴 때 어떤 걸 선호하시죠? 앵글드 원.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뭐 매번 얘기할 때 앞쪽으로 뚫을 거냐 아니면 뚫으면서 미끄러질 거냐 예 문제인데 그냥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와이어링은 그나마 그래도 좀 세이프하다고 하는 게 가이아 시리즈가 오히려 좀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이제 칼슘 UB3 때문에. 그리고 그 일본에서 쓰고 있는 그 미라클 네오 시리즈 네. 예 그런 것들을 쓰는 게 어쨌든 제일 좋은데 근데 하지만 그런 와이어가 결국은 이렇게 페네트레이션 파워가 좀 떨어져서 결국은 그냥 넥스트 3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컨셉은 알고 있어요. 저 가야 시리즈가 짧은 거리를 뚫으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컨셉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분도 아마 UB3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UB3 생각 레트로 와이어를 빼고 요 레트로 와이어로 이제 UB3를 한번 넣어서 트래킹을 해볼까 하고 이제 와이어를 빼는 상태에서 이제 요 네, 상황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느낌을 처음에 봤을 때 좀 리튬 노드가 작기 때문에 UB3로 시작은 되게 선호하는데요. 근데 이제 칼슘이 심하면 또 UB3 약하기 때문에 결국 회장님 말씀처럼 가이아로 바뀌게 되는 건 같고 이렇게 미라클이나 특히 콘캐스트까지 너무 단단하고 나와버리면 앵글드 리전에서 혈관 밖으로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까지 에스컬레이션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 하여간 뭐 그냥 거의 하여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뭐 저희 대가분들의 완전히 그냥 이 강의 듣듯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완전 그냥 거의 스탠다드로 다 잘 하신 아주 웰메이드 CTO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항상 두 분 다 이렇게 잘하시는 건가요? 저는 짜증나나요? 은근히 좀 그래서 저희 웨비나에서 부럽기도 하고. 웨비나에서 우리 프로 좀 깨지는 케이스 했는데 네, 그래서 같습니다. 네, 저 흥미로운 케이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더. 네. CTO는 항상 해봐야 아는 것 같고요. 처음 맞아. 보기랑 맞아. 와이어 멋진- 해보면 느낌이 또 다르기 진짜 때문에 멋진 케이스. 네, 쉬울지 안 쉬울지는 해봐야지 아는 게 CTO인 것 같고 이 앵글된 칼슘 리전 이거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오늘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